근데 예산이 중요하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냐 아니면 그냥 사실 저는 특수 강마루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필름 그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래된 고제가 주는 묵직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마루도 많이 시공을 해요. 집은 적당히 화사해 보이면서도 모던한 느낌까지 마루를 통해서 가미하고 싶어요 하면 채도가 굉장히 낮은 그레이톤, 좀 밝은 그레이톤 이런 마루들을 추천드려요. 대표님, 저 신혼집 인테리어 준비 중인데 바닥재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바닥재 고르는 거 정말 어려워하세요. 집안에서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바닥재잖아요.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종류별로 일단 다 가져와 봤어요. 빠르게 고를 수 있게 저는 이상형 월드컵을 꼭 해요. 고객들이랑 제가 이미지 4개 정도 준비해봤거든요. 어떤 게 직관적으로 내가 끌리는 이미지인가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이미지는 모던하고 엄청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 예산에 압박이 없다면 타일을 많이 추천드리기는 해요. 가격이 많이 비싸요? 강마루냐 타일이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한 3배 정도? 그래서 금액이랑 상관없이 타일 하겠다 하면 오케이. 근데 예산이 중요하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강마루냐 아니면 타일형 강마루냐 이 정도 안에서 선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야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바닥재 중에서 타일이랑 마루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예요? 강마루가 가장 대중적인 이유는 제일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에요. 강마루 같은 경우는 뒷부분은 합판인데 이 합판 위에다가 마루 패턴을 코팅을 해가지고 개발된 제품이거든요. 나무는 되게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필름은 열 처리한 필름이다 보니까 찍힘이라든지 스크래치에 좀 강해요. 그래서 강마루가 굉장히 대중적인 제품이에요. 타일 같은 경우는 타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구성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색도 없고 오염도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구성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날카로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타일 표면이 까지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 교체는 당연히 가능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감재가 타일인데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타일 표면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은 텍스처감이 있고 돌 느낌이 나서 육중하면서 무게감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밝은 마루를 쓰면은 집이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벼워지는데 타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런 스톤 패턴 때문인지 밝은 타일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도 집이 너무 가볍다거나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환한 집을 시크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화이트 계열, 아이보리 계열의 타일도 많이 까세요. 타일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장점이 여름에는 특유의 이 차가운 느낌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반면에 겨울에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오히려 마루보다 집안 전체가 더 훈훈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타일도 온도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네네, 괜찮아요. 여름엔 차가워졌다가 겨울에는 바닥이 뜨거워졌다 하다 보니까 타일 본드와 타일 사이가 수축팽창하면서 들뜨거나 경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줄 목적으로 온돌 표면에 디커플링 매트라고 하는 재질의 시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 타일 시공을 해요. 하자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긴 해요. 마루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마루는 일단 우드가 주는 편안함, 아늑함, 그 다음에는 길쭉길쭉한 결을 살려서 시공을 하는 게 마루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오래된 한옥집 같은 데 보면 마루가 삐걱삐걱거리기도 하고 표면에 다 스크래치나 파인 자국도 되게 많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은 강마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원목 마루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약간 맨질맨질해가지고 아이가 어린 집, 가구 이동이나 물건을 자주자주 끌고 다녀야 되는 캠핑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막 짐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강마루를 많이 선호하세요. 사실 저는 이런 특수 강마루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표면에서 보여지는 색감이나 질감은 동일한데 뒷면이 좀 다르고 측면이 다른데 제가 아까 전에 강마루는 합판 위에 필름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합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기에 좀 약하거든요. 물이 고여서 흥건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옆에 합판이 썩거나 아니면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 아니면 화분을 키우면서 물을 많이 주는 집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마루예요. 한마디로 방수 기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측면에 합판이 아니고 돌가루와 합판 가루를 압착해서 방수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마루거든요. 고객의 편의성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루 하면은 가장 스탠다드한 예산 안에서 할 때는 강마루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드에 따뜻하고
고즈넉한 그런 무드를 연출하는 데는 정말 원목마루만한 게 없거든요. 원목마루가 사실 습기 관리라든지 표면의 강도도 천연 소재이다 보니까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특유의 살결에 닿는 느낌이 좋아서 원목마루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져보면 이 원목마루랑 촉감이 너무 달라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정말 필름 그쵸.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원목마루는 실제 나무를 켜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패턴이나 옹이 이런 자국들이 다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 채광을 많이 받으면서 점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내가 골랐던 색깔이 아니다 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럼 원목마루는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원목마루도 국산 원목마루, 중국산 원목마루, 그리고 프랑스산 원목마루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서 강마루보다 한 2~3배 정도 비싼 원목마루도 있는 반면 강마루보다 10배도 비싼 원목마루도 있어요. 시크한 무드에 오래오래 시간 지나도 새 것 같은 느낌을 원한다 하면은 타일 추천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따뜻한 느낌을 원하실 때는 강마루 추천드리는데 내가 연출하고 싶은 무드에 따라서 우드톤 또는 타일형 강마루 2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발바닥에 닿는 촉감이 너무 중요하고 특유의 그런 따뜻하고 고즈넉한 느낌을 원한다 하면은 원목마루만큼 그 느낌을 잘 살리는 소재는 없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가격 순서는 원목마루, 타일 제일 비싸고요. 그 중간쯤에 방수 기능이 있는 강마루가 2번째로 비싸고 그 다음에 강마루나 타일형 강마루가 가장 대중적인 금액대고, 대중적인 금액대에서 더 낮아져야 된다 하면은 요즘 데코 타일도 진짜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살고 또 이사 나가야 된다 할 때는 데코 타일도 추천드려요. 단점은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밑작업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표면이 울퉁불퉁한 게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의하셔야 돼요. 타일도 종류 너무 많잖아요. 네. 타일 중에 어떤 거를 골라야 될까요? 수많은 타일 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타일을 대표적으로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유광의 타일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바닥재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미끄러워져요. 근데 특유의 아름다운 느낌이 있어서 뭐 일부 벽이라든지 포인트로 연출하기엔 좋은 타일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제 앞에 놓여진 이 타일들처럼 무광 포세린 타일을 추천을 드려요. 예전에는 600각 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타일들로 많이 시공을 했는데 생각보다 줄눈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대형 타일을 추천드리고, 색감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톤 타일이 크게 있고 웜그레이 톤 타일들이 있고, 조금 바닥에 무게감을 잡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두운 타일, 크게 이 세 카테고리 안에서 고르긴 하는데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색감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재만 딱 골라놓고 벽체를 고르지 않고 바닥재 고르면서 같이 벽 마감재를 골라가면서 가장 베스트 마감재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있어요. 타일은 따로 막 브랜드가 있진 않아요. 아니에요. 타일도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타일의 브랜드는 이태리산 타일이 가장 브랜딩이 잘 돼 있어요. 미라주 타일이라든지 플로림 뭐 등등등 재질감이나 패턴, 색감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뽑아내고 있어요. 중국산 타일이냐 이태리산 타일이냐 퀄리티는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다만 이태리산 타일이 확실히 좀 예쁘다라고 느끼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 타일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게 그 부분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많게는 3~4배까지도 나는데 저희 회사에서 많이 쓰는 중국산 타일은 품질과 퀄리티가 검증된 타일을 쓰다 보니까 한 1.5배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루 브랜드마다 좀 가격대나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건마루, 동아마루, 구정마루 이런 가격대는 얼추 비슷한데 다만 같은 브랜드 안에서 티어마다 금액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제일 추천하는 브랜드가 있으세요? 국산 브랜드가 너무 잘 나오긴 했지만 유럽에서 나온 제품들이 방수 기능이라든지 사이즈나 폭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많이 쓰는 것은 베리알록이라든지 SPC 그리고 퀵스텝 특수 강마루 제품들을 가장 많이 써요. 마루는 타일보다 색감이 종류가 그쵸, 많잖아요. 그쵸. 그때도 이상형 월드컵이 정말 중요한데 한옥 같은 느낌, 동양적인 느낌을 좋아한다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오크톤 이런 톤들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는 오래된 고제가 주는 묵직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마루도 많이 시공을 해요. 집은 적당히 화사해 보이면서도 모던한 느낌까지 마루를 통해서 가미하고 싶어요 하면 채도가 굉장히 낮은 그레이톤, 좀 밝은 그레이톤 이런 마루들을 추천드려요. 좀 마루를 깔더라도 난 약간 프렌치 시크 같은 느낌으로 깔고 싶다, 앤틱한 무드를 나는 연출하고 싶다 하면
폭이 좁은 마루를 선택해서 헤링본 패턴 또는 쉐브론 패턴으로 깔면은 또 그만이 줄 수 있는 무드가 있거든요. 특수하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장판은 요즘 많이 안 하나요? 장판도 많이 해요. 장판도 되게 잘 나와요. 요즘은 가성비를 따질 때 단기간 머물 집에는 장판도 많이 추천드리고, 장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음새가 없다는 거거든요. 데코 타일, 강마루 타일 다 이게 분절선이 있는데 장판은 한 번에 촥 깔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고 엄청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예전에 살던 저희 집에 장판 깔았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뭐냐고 예쁘다 해주셨어요. 이음새가 없는 마감재에 대한 약간 열망 같은 것들이 소비자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집에는 굉장히 드물게 시공하긴 하는데 이런 마감재들이 있어요. 시공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미장이랑 같아요. 주로 상공간에도 많이 하고 요즘은 주거 공간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색감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음새가 없는 바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벽이랑 같이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해서 벽과 바닥을 일체화되는 무드로 해서 이렇게 일체화된 무드로 했을 때 굉장히 공간이 단아하고 신비롭고 쇼룸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서 대중적이진 않지만 간혹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용 비교한 거에서 미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미장은 타일만큼은 드는 것 같아요. 저렴하진 않아요. 인력비가 많이 드나요? 네, 이거는 크랙이나 균열에도 강해야 되고, 또 평활도라든지 심리스한 연출을 위해서 특수한 자재에 특수한 공임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하진 않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다양한 바닥재에 대해서 쭉 열어놓고 각각의 장단점, 연출할 수 있는 무드로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제 설명 듣고 나니까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만약에 턴키 인테리어 한다 하면 담당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많은 얘기를 통해서 나의 이상형을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인테리어하는 플랑주였습니다. 라포셴. 이 인사는 언제 익숙해져요?